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0일 수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딱 재미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가득한 가운데 코스피는 결국에는 2,500선이 깨지면서 아래로 내려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잠시 후에 CPI가 발표가 될 텐데요.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미국발 재료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춤주춤한 시장에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히든카드 종목들이 그래도 빨간불 잘 켜내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만큼은 저희가 재밌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 김영인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정말 하기 싫다, 때려치고 싶다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2시간 동안 그 종목에 대해서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전략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요. 네.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전화가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출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출석 체크 또 일찍 오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행복 샤랄라 님께서도 출첵류 하셨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승 님도 출석이고요. 버리투 님, 햇님 님 오셨네요. 작은 소나무 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봄 님이 오늘은 또 1등으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 나눠 주셨거든요. 자, 미소 님과 홍군 님, 몽당 연필 님 모두 종목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계속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바로 출발할게요.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어떤 걸까요? 자, 오늘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하면 참 할 말 많은 종목 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타격을 받았는데 일단 어떤 분의 사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시청자 8605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거든요. 매수가는 48,500원이고 비중 30% 가지고 계세요. 오늘 위메이드의 흐름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9% 넘게 떨어지면서 48,300원의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제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앞으로의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어제는 빨간불을 켜냈는데 오늘은 좀 큰 폭으로 다시 하락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진짜 25만 원까지 뛰어 올랐던 위메이드였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게임주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나 했었는데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에서 크게 뛰어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청자님께서는 오늘 이제 워낙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현재 0.4%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앞서 이제 악재 얘기하셨는데 악재란 악재가 다 지났다고 해서 이 8605님께서 한 달 전에 매수를 했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6만 원대도 올라왔었는데 매도 안 하시고 보유를 하셨고요. 실적 발표에 급락이 돼서 걱정이 돼서 오늘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보유를 지속할지 아니면 6만 원 재도달 가능할지가 가장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이제 악재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기다리셨는데 지금 많이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어떤 분석이 필요한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위메이드는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상황.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뭘까요?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 자, 두 분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불확실성이라는 건 가장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불확실성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네. 성향에 따라서 많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명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불확실성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네. 1,000억 벌지 1,500억 벌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사상 최대치 이익 이상은 날 거다. 그런 불확실성은 좋은 거죠. 그러네요. 긍정적인 불확실성. 네. 그거는 돈을 끌고 오니까. 네. 근데 부정적인 불확실성. 예를 들면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기업이 이번에 적자가 났는데 다음 분기에 또 적자가 날지 이것도 자신 없는 거예요. 이랬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너무나 명백하게 더 이상 안 나빠질 거야라는 거를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기업이 뭐 악재가 다 나왔다라고 아까 시청자님이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하셨- 네.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악재가 다 나왔다. 이거는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뭐 다 내가- 해결됐다라고는 그쵸. 뭐 땅땅땅 한 그쵸? 건 아니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여러분 이거 악재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저 전문가가 악재가 끝났다고 하면 진짜 그 주식이 악재가 끝난 겁니까? 그냥 분석이 하나이겠죠. 네. 그렇죠. 이거 되게 상식적인 거고 이치 맞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의 의견인 거지 그 주식의 시세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어떤 스킬이나 어떤 분석하는 방법이나 요런 거 정도만 조언해 줄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찾으면은 결국에는 오래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믹스 상패 관련된 좀 장면도 약재가 있었고 P2E 게임에 대한 꿈을 꿨었는데 그게 일단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이 기업이 완전히 퀀텀 점프가 됐었다가 원위치가 됐었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실적으로 증명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유동성을 불러왔었던 요 이슈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더 이상 위믹스 얘기는 저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돈을 끌고 왔는데 그걸로 지금 돈을 못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악재가 해소가 되면 얘한테는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펀더멘탈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적자가 났잖아요. 그럼 다음 분기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4분기 연속 적자면 너 직원들 월급도 계속 줘야 될 거고 그럼 다음에는 괜찮아지겠니? 라는 대답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쓴 거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미르버 글래벌 요 흥행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맛깔나는 신작이 없었는데 나이트 크로우 요거 보니까 요번에 구글 난리 났더라고요. 그죠 요걸로 인기를 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성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보통 대박이라고 한다면 한 일주일 동안 대박이 났어요. 이건 대박이에요? 아니죠. 쭉 지속이 돼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잠깐 네. 반짝이는 거는 대박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어느 한 분야에서 오래 있다는 얘기는 그 생태계에서 뭔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 어느 한 분야 오래 있다는 얘기는 그게 그렇죠. 야구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축구를 하든 아니면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이 연극이든 어떤 뭐 치킨 장사하든 그 분야에서 한 10년 있기 20년 있다는 얘기는 뭔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트 크로우가 만약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루 이틀로는 안 되고 한 3개월 정도의 평균치를 봐야 되겠지. 3개월 동안 만약에 한 3위권 안에 든다 계속. 그러면 요거는 이 기업의 실적을 터닝 포인트 해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실적 발표할 때까지 알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거 투자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욕이 없었으면 전 아마 전량 매도 의견 드렸을 거예요. 나이트 크로우가 그죠, 욕이 없었다면 없었으면.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렇죠. 불확실성밖에 없으니까. 네. 이것은 근데 욕이 있기 때문에 전 중간을 취한 겁니다. 절반 정도 취하고 네. 나이트 크로우 요게 계속 순위권 안으로 만약에 한 1개월 이상 간다라고 한다면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다음 분기 실적을 보고서.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손실을 좀 줄이고 수익으로 나오려면 이 게임을 열심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싶네요. 이거 저희 구글 플레이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네. 보지 마시고 이거 나이트크로우 순위 잘 계속 몇 년에 되고 들어오는 있나? 한 달 동안만 어. 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대충 그 실적 추정할 수 있어요. 일간 그래요?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돼야지 상위권 나오니까. 네, 그러면 곱하기 30하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증명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신작의 효과도 얼마나 실적으로 확실하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일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위메이드의 본질이 뭘까요? 뭐 게임사는 본질이 결국에는 게임이죠. 신작. 네, 그래서 네. 이제 게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리메이드는 살짝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게임이 이제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믹스 코인이 이제 본질이 되어 버렸죠, 이 기업은. 네. 그래서 위믹스 코인이 뭐 상장 폐지가 됐다 하면은 주가가 하한가를 가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상장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해버리는 이런 양상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르를 이제 IP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작 게임이 나왔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흥행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여전히 위메이드는 게임보다는 위믹스 쪽에 조금 더 방향성이 맞추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에 위메이드를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이제 위메이드 이 위믹스 코인 상패됐을 때 과정이 아직 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어땠었냐면 위믹스 코인 상패 안 된다라고 한 3번인가 4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 이제 대표가. 그런데 결국에는 상패가 되어버렸고 네. 그때 이제 막 기자회견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었던 것도 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세하게 조금 기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위믹스 코인으로 그냥 코인 시장에 상장이 딱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조금 위믹스 코인이 어떻게 좀 생태계를 넓혀 나가는데 쓰여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러기만 했는가? 위믹스 코인이 지금 현재 시장에 신고된 것보다 유통량이 많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 유통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건전하게 쓰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지금 최근에 또 정치권에서 한 의원이 약 한 100억 정도의 위믹스 코인을 최고 한때 이제 보유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은 위믹스 코인이라는 걸 뭘 보고 100억이나 보유를 했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 정치권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 밝히겠다 진상조사팀이 꾸려진 상태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사업을 짓는데 위믹스 코인이 일부 좀 활용이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그 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상패된다 이야기 나왔을 때. 그래서 사실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다만 그래도 지금 기대감을 가질 만한 건 그래도 나와줬죠. 어쨌든 본질적인 부분에서 나이트크로우라는 신작이 그래도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기는 하잖아요. 잘 나가고 있고 이게 조금 더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또 중요한 부분이 위메이드가 원래 이제 예전에 실적이 한창 잘 나왔을 때에도 게임보다는 결국에는 위믹스 코인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미르 글로벌이 흥행을 했을 때에도 결국에는 주가를 완전히 크게 뛰어오른다라기보다는 그냥 박스권 고점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지켜보기는 지켜보되 나이트크로우의 효과가 과연 이제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전략을 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적의 본질은 게임보다 위믹스 코인 때문에 나왔다는 말씀 주시면서 위믹스 코인 우려가 있지만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회복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김정 전문가님, 아까 네. 말씀하신 게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 다음 실적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또 제가 기사를 하나 본 게 이 위메이드의 이 사우디 국부 펀드의 투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중동이나 뭐 북아프리카 쪽에 진출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알 수 없죠. 이것도 그냥 단순히 기대감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슈나 시장에 나와 있는 뭐 루머, 뭐뭐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업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가 얇아질 수 있는 요인들로 발생을 하게 되면 네. 도박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도 보통 이제 기대감 네. 때문에 많이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 유동성을 가져왔었을 때는 그 이슈가 필요한데 네.
근데 그 유동성이 집단을 형성했었을 때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네. 위메이드를 그 기대감 때문에 국부펀드 관련된 거에 투자를 하는데 위메이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NC소프트도 그렇고 크래프트도 그렇고 네오지도 그렇고 해서 게임주 집단 자체가 어떠한 뭐 국부 사우디에서 그냥 대한민국 게임주를 다 한다 이런 집단을 형성을 하면 그때는 앵커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이슈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끌고 오니까 집단을 형성을 해서 네. 뭐 그러면은 아마 한 가지 뭔가 딱 명확한 단어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IRA 뭐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게 나오면서 예. 양극재 배터리 셀 집단을 형성했잖아요. 특정 종목이 아니라 집단을 양극재 집단을. 그때는 그런 이슈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위메이드만.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앵커님께서 짚으셨던 부분들이 맞다면 돈을 끌고 와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게임주 쪽에 집중이 됐겠죠. 그러면 그 기대감이 돈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돈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무슨 경계를 해야 되냐면 소설일 수 있겠구나. 나 혼자 그냥 틀에 박혀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취합해서 가져올 수 있는 소설일 수도 있겠다라는 경계를 해야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때는 성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었을 때의 경우를 다 이렇게 대비를 해놓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전략까지 한번 더 같이 좀 짚어주시죠.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이고 네. 목표 가격은 58,000원이고 손절 가격은 39,000원인데 이거 좀 중요한데요. 39,000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손절가나 이런 거를 잘 안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 돼요. 왜? 어떤 경우냐면 생태계에서 아웃될 때 그러면 그리고 위메이드- 경쟁 우위에서 빼앗길 때 또는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했을 때는 가격 불문 다 정리해야 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9,000원.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그 얘기 하셨는데 뭐 위믹스 코인 관련돼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위메이드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테나 루나 사태 생각 안 납니까? 그렇죠. 있었죠. 얼마나 그게 인터뷰 시작이에요. 많이 하면서 어. 그리고 바이오제약 과거에 그 헬릭스 미스 김선영 대표 같은 경우 TV 나와서 또는 공영방송 나와가지고 주총에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진심을 담아서 결국은 파생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진짜 냉정해져야 돼요. 왜 도박을 합니까? 내 돈 내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반응하는지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짜 이 기업이 성과를 냈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지켜주겠죠. 그게 아니라면 몰래 팔겠죠. 그래서 중요한 가격이 이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가격을 39,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위메이드의 본질, 그렇다면 게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게임에서의 최대 시장은 아무래도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판호가 다시 발급이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이 중국 시장이 막혀버리면,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위메이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제가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네, 뭐 콘솔 게임, PC 네. 게임 뭐 이런 거 다 즐겨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중국 게임사에서 뭐 이제 원신이라든지 뭐 붕괴 같은 이러한 게임들을 이제 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콘솔 게임을 하다가 원신이라는 게임이 네. 있더라고요, 무료로.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와, 정말 이 정도로 발전을 했나. 저는 사실 국내 게임사에서도 이 정도까지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이 넓은 컨텐츠를
이제 즐길 수가 있구나. 네.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요. 근데 원신이라는 게임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게임사의 게임성에 대한 발전은 사실 상당히 크게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PC 게임이나 혹은 콘솔 게임에서도 중국 게임이 굉장히 이제 잘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사실 발전이 잘 되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콘솔 게임에서도 사실 약합니다. 약한 편이고 모바일 게임에서도 이제 리니지나 혹은 이제 뭐 약간의 이런 과금 유도를 하는 약간 이런 식의 게임 형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게임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력이 점점 이제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민해야 될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떠나서 네. 항상 이제 이 종목들을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주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일전에 위메이드 상패 이야기 나왔었던 게 요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도 거래량이 적게 나오지를 않았었는데 보게 되면 항상 이거 뚫어줄 듯 하다가 결국에 상패 이야기 나오면서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밑에서 또 보게 되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저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 누군가 이 주식을 다룬다라고 할 때 이 큰 자금을 다루는 누군가가 굉장히 일반인이 투자하기 어렵게끔 진행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순식간에 담아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미르 글로벌의 흥행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효과가 지금은 차익 실현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만약에 제가 지금 선을 쳐놓은 121선 구간 45,000원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급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메이드를 가격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네. 저는 아직까지 보유기는 해요. 보유기는 한데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유기는 한데 45,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저도 전략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에 하락폭이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45,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 매물이 또 두텁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1차 목표가를 55,000원 정도로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나이트크로우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전 고점을 뚫어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르 글로벌이 흥행을 할 때에도 이때를 못 뚫어줬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55,000원, 2차 목표가는 한 64,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만약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바로 매도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위메이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지금 가득한 종목, 조금은 우리가 투자하기에 까다로운 위험한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물론 우려감 가득한 가운데 그래도 나이트크로우라는 신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략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키워드 잡아주셨어요. 목표가 58,0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39,000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이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김영희 전문가님은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목표가 55,000원 잡아주셨고요. 역시나 손절가 45,000원으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가격 체크해 주셨거든요.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지만 이 두 부분 잘 참고를 하시면서 손실 없이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저에게 종목 진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시면 됩니다.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의 토비가 전화에 대한 사랑 고백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전화야 사랑해, 나는 전화가 좋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고백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튜브 종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행복 샤랄라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한국선제 4,500원의 비중은 5%십니다.
자,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로 4,325원을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많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철강주 한국선제. 자, 김정수 전문가님 진단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연동보다는 좀 철강 섹터 자체가 지금 방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방미하고 나서부터 이쪽에 대한 그 투자 심리는 좀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작년도부터 계속 멈춰 있는 가격대를 한번 보니까 작년도 2011년도 11월 달에 급등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한 19% 가까이 좀 급등 나왔던 적이 있는데 네. 이때 가격이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급등 출발 자리를 지금 거의 한 7, 8개월 정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아래쪽으로 중요한 가격은 4,000원. 4,0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 신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이에서의 이 하락 추세를 보면 지금 딱 부딪히는 자리거든요. 이게 2022년도 3월 달부터 진행이 된 거니까 1년이 훌쩍 넘은 상태에서 네. 지금 하락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족한 건 이제 거래량이니까 이전에 이제 맞고 물렸었던 자리 요 4,500원 정도 왔었을 때 거래량이 좀 붙는지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보면은 지수하고는 좀 무관하게 개별 시세에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지수 좀 연동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좀 무겁거나 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그런 구간에서는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 되니까 이런 기업들이 재료 발생을 하게 되면 상대적인 시장에서 좀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4,000원 요 가격을 노스컷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4,500원 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좀 붙는다고 한다면 한 5,000원대에서 한 5,500원 선 정도까지 1차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미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아직 살아있다 의견 주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5,500원, 손절가는 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네, 오히려 이런 기업에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네, 행복 샤랄님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이 정말 샤랄라하게 왔으면 좋겠네요. 네. 채팅창 보니까 5월은 푸르구나 하면서 우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 푸른 게 이 이제 푸른 게 그 네. 좋은 푸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파란불 많이 계좌에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파란불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5월을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간불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종목 진단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햇님님께서 남겨주셨고요. KG ETS 살펴볼 건데요. 매수가가 15,480원이고 비중 5% 가지고 계셔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는데 왜 저렇게 뚝뚝 떨어졌죠? KG ETS가 무슨 이슈가 있었었나요? 쌍용차 이제 그것 인수였죠.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이제 쌍용차가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꿔서 재상장을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재상장하기 전에 재상장한다라고 하면서 KG ETS가 이제 모회사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KG ETS가 이제 원래 폐기물 소각하는 것에 이제 주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KG 모빌리티를 이제 인수를 했죠. 쌍용차를 인수를 하면서 쌍용차도 어찌됐든 이제 전기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로벌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전기차 생산을 늘리는 거니까 네. 쌍용차도 전기차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KG 모빌리티 재상장에다가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에서 이제 전기차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2차 전지 기업들도 또 새롭게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M&A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겹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가에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마 최근에 들어가셨으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전에 이 KG 모빌리티 상장권, 그러니까 쌍용차의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올해 초부터 쭉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면서 적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10,000원부터 30,000원까지 올라간 거니까 300% 정도 올라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한 차례 차익 실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저점 잡는가 했지만 지금 차익 실현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도 지금 현재 물량을 일제히 뱉어내는 차익 실현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언제 자리를 잡아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끝났죠. 그러면 아직까지 바닥이 완전히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거고 바닥 구간을 보자니 약한 10,000원 초반대 구간 요 정도 구간에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KG ETS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내일 오늘 저가를 이탈한다 그러면 최소한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미 이제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가 저는 15,000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에 대한 부분도 너무 이제 크게 잡아가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결국엔 KG ETS가 어느 정도 손실을 다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니까 손실 만회에 대한 이러한 전략만 꾸려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KG 모빌리티가 결국에는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 KG 모빌리티가 조금 더 모멘텀을 강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KG ETS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늘 저가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축소는 최소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오래 기다리는 게 싫다. 왜냐면 지금 이 구간 자체가 물량을 다 뱉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려면 또 저점에서 힘 모았다가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래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은 굳이 정리를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1차 목표가는 15,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ETS 저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와 함께 빠져나오는 타이밍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목표가 15,000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던 CPI가 이제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속보로도 잠깐 나갔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전년 대비해서는요 CPI 4.9%로 나왔습니다. 예상치였던 5%보다는 하회한 수준이 지금 집계가 됐고요. 근원 CPI가 또 조금 더 중요하게 체크가 되고 있는데 5.5%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네요. 3월에 5.6%였으니까 이에 비해서는 살짝 지금 내려와 있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전월 대비해서도요 0.4% 상승으로 나와서 일단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는데 3월과 비교하면은 조금 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CPI가 과연 미국 시장에 그리고 내일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미국 시장 개장을 하면 그 분위기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테니까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상담 신청 계속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종목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애몽님께서 문의 주신 가온칩스입니다. 네. 매수가는 32,300원, 비중은 5%. 5% 추가 매수를 해서 기다릴까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온칩스 오늘 종가로 25,000원을 형성을 했는데요. 매수가는 32,300원이십니다. 좀 고점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게 비중이 5%라는 점. 자, 김정수 전문가님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저는 추가 매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장하고 같이 타이밍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가온칩스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공모 가격을 잠깐 좀 찾아봤는데 한 1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작년도에 그 상장했었을 때가 시가가 한 2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 가격보다 점프업 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14,000원보다 24,000원이니까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공모할 때 보면 기업이 제일 잘 나갔었을 때 하잖아요. 돈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가격이 거품이 아니면 버텨줘요. 점프했던 가격대를. 왜냐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상장했을 때 그 시가를 만약에 못 지켜준다. 네. 그러면은 그 공모했을 때 가격 자체가 거품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 가격이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은 다시는 안 오잖아요. 네. 최저점도 한 15% 정도 올라온 35만 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30만 원 자체도
그 당시에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줬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이익 성장이나 매출 성장 자체가 시장 훨씬 더 초과하니까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네.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지금 가온 칩스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관련돼서 이 성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연동되는 가온 칩스나 이런 기업이 그리고 뭐 인공지능 이런 쪽과 같이 사업이 엮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요. 매수 가격대가 얼마라고 하셨죠? 32,300원 하셨구나. 아, 높게 사셨네. 5% 정도. 그러면은 단가 잘 맞춰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에서 좀 추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냐면 상장하고 나서 이제 맨 처음에 여러 번 지지받았던 자리가 있어요. 이게 2022년도에 얼마 정도가 되냐면 한 24,000원대 계속 23,000원대 정도 나오네요. 23,000원대. 23,000원대 요 금방 오면은 요거 만약에 금방 오거나 살짝 이탈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차라리 여기서 좀 추가를 좀 하셔라. 5% 정도만. 그러면 아마 단가가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많이 사는 거기 때문에 단가 더 낮아질 거고요.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진행을 하시고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저는 5% 나눠서 샀으면 좋겠어요. 5% 해서 총 15%. 그래서 평균 단가를 23,000원 밑으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또 그 근방으로 맞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밑으로는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23,000원 요 근방 오거나 살짝 이탈할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언제 사는 거냐면 거래 대금이 늘어날 때 사는 거예요. 이 주식 잘 보면은 2023년도에 2월 달에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이 붙었어요. 2월 달에서 한 달 내내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쭉 쉬었다가 3월 말에서 4월 달에 거래 대금 확 늘어나면서 한 번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4월 달은 어디 갔어요? 지금 거래 대금 어디 도망갔잖아요. 숨죽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물량들이 지금 빠져나온 건 아니니까 이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23,000원 근방에서는 5% 정도 추가하시고 나머지 5%는 어떻게 의견을 좀 드리겠냐면 거래 대금이 지금 이 주식이 얼마 정도 붙냐면은 한 36억 정도 붙어요. 근데 36억 정도 붙는데 최소한 1,000억 이상 붙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가격으로 사는 거고 나머지는 거래 대금 기준으로 1,000억 이상 붙을 때. 양목 뽑을 때 그땐 급등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때 추가를 좀 하셔. 그러면은 기간 조정, 시간 조정을 좀 덜 고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시는 가온칩스는 총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가격 23,000원 전후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이 아니라 상황. 여기서의 상황은 거래대금 기준 1,000억 이상 붙을 때. 예,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 쪽과 사업이 엮이니 좀 더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 추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첫 번째로 가격, 두 번째는 상황. 23,000원대 5%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붙을 때 한 번 더 추가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뉴요. 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는데요? 13,000원에 80%요. 매수가도 너무 높고 비중도 지금 너무 많으신데 오랫동안 고생하셨겠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 이걸 물타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답답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8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네네네. 이제 물타기를 한다면 나머지 20%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을 마련해가지고 다시 물타기를 해야 할지 해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뉴가 예전에 이제 결국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오징어 게임이었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결국에는 이제 이렇다 할 만한 아직 대작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관심 자체가 수급의 이러한 이 방향 자체가 완전히 미래 전략 산업 쪽에 다 몰렸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뭐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뭐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수급이 다 몰렸기 때문에
컨텐츠 쪽은 지금 살짝 관심이 식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을 끌어올려줄 만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시장은 지금 미래 전략 산업 쪽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 뉴가 결론적으로 작년부터는 그래도 이제 흑자 전환해주고 계속적으로 흑자를 내주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많이 하기는 하는데 앵커님 혹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아니, 너무 굉장히- 재밌다고 그러던데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보셨어요, 벌써? 네,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네. 좀 있으면 이제 200만 넘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벌써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관이 이제 최근에 좀 힘들다, 극장가가 네, 힘들다라고는 맞아요. 하는데 힘들어도 재밌으면 결국엔 다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꼭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가오는, 예, 기대감이 있으면 네. 기대감에 의해서 결국 사람들이 보러 간다라는 거고 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밀수라고 하는 결국에는 이제 텐트폴 대작이 중요한 건데 밀수 개봉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스튜디오 뉴에서 웹툰 원작의 이제 무빙이라는 작품이 또 이제 개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빙이 일단은 제작비만 500억이 들어간 거고 굉장히 라인업도 화려해요. 이제 뭐 류순웅 배우님이나 뭐 한효주 배우님, 조인성 배우님, 차태현 배우님 굉장히 이제 화려한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뉴가 지금 너무 위에 매물대가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쉽게 상승이 나오려면 매물대가 조금 얇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앞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죠. 그래서 이 구간을 결국에는 한 번에 뚫어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마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자 전환도 해줬고 기대감도 오래 있으니까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대응을 지금 굉장히 잘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목표가는 8,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0,000원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10,000원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0원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차례 요 정도의 이 소화해주는 흐름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 정도로 크게 들어와주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그때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장에 관심이 많이 메말라 있죠. 오늘 거래 대금도 6억이 채 안 되고 지금 사는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메말라 있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감에 대한 이러한 이 대작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수급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때가 이제 추가 매수 기회 구간이 될 거고 아마 이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또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올해는 일단 시장의 관심을 다시 받고 대작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10,000원까지 일단 목표가 체크해 드려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신 만큼 일단 10,000원까지만 올라와도 조금 다행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이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한번 거래량 지켜보셨다가 다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또 한 번의 전략을 체크해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예. 네. 없습니다. 네네. 집중해서 들으셨군요. 자, 네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둑이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대창단조 6,820원에 30%십니다. 정고점 가능할까요? 의견 주셨는데요. 건설 중장비 업체죠. 지금 또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우선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정고점까지는 좀 짧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고점은 8,300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정 전문가님, 정고점까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단 돈이 붙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실적 호전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건설 관련된 테마도 잠깐 있긴 했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대창 단조 자체의 실적으로 지금 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해서 실적이 이 기업한테 가장 큰 좀 재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2021년도 5월달 이때 대규모 거래량이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네. 이게 꽤 많이 붙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5월 초에서 5월 18일이니까 한 3주 정도 거래 대금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불나방 있잖아요. 불나방. 그러니까 잠깐 툭 하고 이런 거는 별로 무시해도 돼요. 일회성인 거죠. 네.
근데 적어도 한 2, 3주 정도 자금이 들어오면 이건 계획하고 들어온 거예요. 계획성 자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뭉쳐서 들어온 거잖아요. 뭉치니까 한 번에 쉽게 흩어지지가 않아요. 잠깐 들어온 건 금방 배신하는데. 네. 그래서 요 5월 달에 요 거래대금이 3개월에 걸친 요 가격대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세를 만드는 게. 그래서 요 때의 고점을 얼마로 만들었었냐면은 한 6,500원 정도를 만들었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다가 요 가격을 돌파를 하고 나니까 요 가격에서 다시 받쳐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이 기업이 얼마만큼 이제 이익이 나아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잠깐 재무제표를 잠깐 볼게요. 자, 2021년도하고 2023년도를 보니까 2020년도는 2,600억 정도 매출 나오다가 3,500억. 잘 안 보이시니까 자, 육성으로 한 걸 들으세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는 2,600억에서 3,500억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도 192억에서 295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매출 늘어났고 영업이익 늘어났다. 양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규모도 늘어났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질이 좋아졌는지 봐야 됩니다.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마진이 많이 남겼느냐. 그러면은 마진이 얼마 정도 남겼냐면 7%대에서 8%대. 그러니까 마진이 개선되면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요 시세는. 그러니까 이거는 펀더멘털로 올라온 거죠. 양가치 좋아지면서 올라온 거니까. 자, 그럼 2023년도하고 이후를 한번 보면 영업이익률이 12%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이 3,500억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한 5천억이니까 이 숫자를 다 비교할 필요 없고, 2021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양도 많고 질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가격대보다 양도 좋고 질이 좋으니까 저 가격보다는 지지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펀더멘탈로도 타당하다. 그러니까 거래대금만 가지고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한계가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재무 관련된 핵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이 기업이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규모도 늘어났는데 양과 질이 같이 좋아졌네. 근데 요 시점에 6,500원보다 지금 2023년도를 보니까 요때의 규모, 양보다 이때의 좋아졌던 질보다도 더 좋아졌으니까 요때의 고점이 지금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양과 질이 더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6,500억은 요 자리는 그냥 펀더멘털로 좀 좋아진 자리다. 그러면 요 가격은 이탈되더라도 사야 되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90원에서 이 주식이 내려왔던 파동을 보면 크게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파동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요번에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돌파했을 때 가격이 또 중요하겠죠. 돌파했을 때 가격이 얼마 정도가 나왔었냐면 한 7,080원 정도 나왔네요. 12%선 정도. 요때 거래대금도 증가를 했었으니까. 우리가 아까 6,500원 정도를 찾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가격도 지금 우리가 찾은 거예요. 한 7,100원 선 정도. 그럼 얘는 6,500원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7,100원 가격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렴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000원 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한 8,800원, 8,4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은 단기, 중장기 전략이 같이 나온 거죠. 얘는 1차 목표치는 8,400원에서 8,800원 정도를 보고 그리고 얘는 실적으로 연동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7,100원에 잘 버텨주고 있으니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만약에 6,500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얘는 실적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야 되면 되겠구나. 종목 난 잘 골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실적 호전주고요. 실적으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도 많고 질도 좋아지는
네, 대창 단존되어 1차로 8,400원에서 8,800원 보시면 되겠고요. 7,100원쯤 버텨주면 잘 가져가면 되시고요. 6,500원쯤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더 사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셀바스 AI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000원에 20%요.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예. 이 종목이 내일이 유상증자 권리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렇죠.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그럼? 그러면 그거는 뭔 뜻을 요하는지 그거를 몰라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네요. 자, 이제 네.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었고 내일이 권리락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김영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일단 그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는데 원래 이제 정정 전에 단가가 19,000원대였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14,000원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4,000원대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조금의 이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일단 유상증자를 떠나서 최근에 이제 셀바스 AI나 셀바스 헬스케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움직임이 괜찮았었거든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아무래도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에 대해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이제 어느 정도 도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에서는 거의 이제 대장으로 움직일 만큼 힘 있는 종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셀바스 AI가 1분기에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하기는 했는데 워낙에 지금 상승이 많이 나온 구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결국에는 이미 이제 주가 자체가 고평가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반응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아무래도 이 AI가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셀바스 AI에 다시 한번 이 주도하는 상승은 조금은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구간은 결국엔 대응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저는 일단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부분은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121선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약 한 17,000원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저는 17,000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저는 약 한 23,000원 구간 이 정도 구간을 이제 반등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이 23,000원 구간을 한번 뚫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23,000원 구간의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2차적으로 23,000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3만원 근처 구간까지는 노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큰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와중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굉장히 또 잘 잡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 121선 약 한 17,000원 구간이죠. 이 구간 이탈을 하면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현재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23,000원 혹은 61선 구간이 주요 저항 라인이 될 것 같거든요.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3만원 근처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바로 또 정리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이 반등 타이밍 놓치지 말고 대응을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3,000원 일단 중요한 가격대 보시고 17,000원은 손절에 대한 시그널도 전해드렸거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유상증자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유상증자는 우리 염두에 두지 말까요, 전문가님? 네, 유상증자는 저는 염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14,000원대에 받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저는 이미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에 위치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상증자보다는 지금 이 121선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전략을 꾸려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고 이 가격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 현명하게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의 첫 번째 종목은요, 특별 진단이죠.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께 모두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오늘 종목은 어떤 걸까요?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실적도 주가도 참 걱정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